안녕하십니까. 오늘 AI 레디 데이터의 전략적 무기를 주제로 발표를 맡은 앵커와 사업추진실 김하진 실장입니다. AIS 시대를 맞아 데이터가 어떻게 기업의 전략적 자산이 되는지, 왜 필수적인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AI를 도입하려는 기업들이 직면한 현실부터 짚어보겠습니다. 방대한 데이터가 쌓여 있지만 시스템 내의 데이터 식별, 이해, 품질, 보안에 대한 정보가 부재한 레거시 환경이 대다수입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AI 에이전트를 도입하더라도 정확도가 크게 저하되고 보안 정책상 심각한 위험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슬라이드를 보시면 고객 시스템의 복잡한 데이터 환경이 나타나 있습니다. 오라클, 포스트그레SQL, AWS, Azure의 다양한 플랫폼에 분산된 데이터베이스와 API 서비스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핵심은 AI 에이전트의 정확성, 신뢰성, 책임성, 확장성은 데이터 거버넌스와 메타데이터 제공하는 컨텐츠 인프라가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다음과 같은 질문에 답을 할 수 있어야 하는데, 내가 원하는 데이터가 어디에 있는가? 데이터에 접근하기 위한 접수 정보는 무엇인가? 데이터의 품질은 어느 수준인가? 접근 가능한 데이터 보안 등급이인가? 데이터의 출처는 어디서 나온 것인가? 이러한 정보가 없이는 AI 에이전트는 신뢰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과거의 레거시 데이터는 산재되고 비표준화되어 있으며 컨텍스트가 결여되어 있습니다. AI가 이해하고 활용하기에는 접하지 않는 상태죠. 즉 비포장 도로의 상태입니다. AI 레디 데이터는 표준화되고 구조화되어 있으며 메타데이터가 풍부하게 제공됩니다. 즉 AI가 즉시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형태로 준비되어 있는 상태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왜 메타데이터와 MCP가 핵심일까요? AI가 활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를 표준화, 정의, 관리하는 메타데이터 체계와 이를 AI 에이전트와 안전하게 연결할 수 있는 MCP가 핵심입니다. 메타데이터는 데이터에 대한 데이터로 AI가 데이터를 이해하는 열쇠입니다. MCP는 모델 컨텍스트 프로토콜의 약자로 AI 에이전트와 데이터 시스템 간의 안전한 브릿지 역할을 합니다. 메타데이터는 단순히 데이터에 대한 설명을 넘어서 AI 전환의 기반 인프라가 되어야 됩니다. 메타데이터를 통한 AI 에이전트는 어떤 데이터가 신뢰 가능하고 어떤 데이터가 금지되거나 민감한 데이터인가를 명확히 판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는 AI의 판단력과 신뢰성을 높이는 핵심 요소입니다. MCP는 AI 에이전트와 데이터 시스템 간의 안전한 브로커 역할을 수행합니다. AI 에이전트가 데이터에 직접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MCP를 통해 안전하고 권한에 맞게 그리고 추적 가능한 방식으로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AI 레디 데이터의 전략적 로드맵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1단계입니다. 1단계는 데이터 인벤토리화입니다. 즉 어떤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는지 전수조사합니다. 2단계입니다. 품질 및 표준 관리입니다. 데이터의 표준화와 품질 개선 작업을 수행합니다. 3단계입니다. 보안 규제 내재화, 보안 정책과 규제 준수 체계를 구축합니다. 4단계입니다. MCP 연동 메타데이터 제공인데요. AI 에이전트가 활용할 수 있는 메타데이터 체계를 구축합니다. 5단계입니다. AI 레디 데이터의 활용인데요. 최종적으로 AI 에이전트가 안전하고 정확하게 데이터를 활용합니다. 즉, 각 단계를 조금 더 자세히 보시면 데이터 발견부터 카탈로그, 품질 관리, 보안 정책 적용, 그리고 MCP를 통한 AI 에이전트 연동까지 체계적인 프로세스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로드맵은 단계별로 실행 가능하며 각 단계가 다음 단계의 기반이 됩니다. AIS 시대의 데이터는 자산이 아니라 전략입니다.
이 문장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과거에 어떤 변화를 겪어왔는지 돌이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거 IT/DT 시대에는 데이터를 통합하고 활용하기 위해서 데이터의 표준화와 모델 현황화 필수 과제였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에자일 개발 방식이 확산되고 스토리지와 컴퓨터 비용이 절감되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데이터 구조와 표준을 정교하게 잡기보다 빠른 개발과 서비스 출시가 우선이 되면서 표준화와 현행화의 우선순위 점점 낮아졌죠. 그러다가 AI가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AI가 알아서 잘 할 것이라는 과도한 기대감을 가졌습니다. 결과적으로 데이터를 관리하기 위한 기초 작업인 데이터의 표준화와 모델 현행화의 우선순위가 더 낮아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오늘날 모든 기업은 새로운 사업이나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 AI를 빼고는 계획할 수 없는 시대, 즉 AIS 시대가 들어섰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떨까요? 초기 기대와는 달리 생각만큼 AI를 활용한 좋은 성과를 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방대한 지식을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똑똑한 AI가 왜 우리가 원하는 답변을 주지 못하는 것일까요? 질문을 더 잘해야 할까요? 아니면 더 성능이 뛰어난 모델을 써야 할까요? 두 가지 모두가 맞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AI를 잘 활용하려면 질문과 모델만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즉, AI가 참고할 수 있는 컨텍스트, 즉 AI가 참고하는 데이터의 품질입니다. AI가 적시소에 알맞는 컨텍스트를 사용하기 위해서 바로 표준화된 데이터의 현행화된 모델로 관리되는 데이터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지금 AIS를 제대로 시작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준비 단계로서는 데이터 표준화와 모델 현행화의 중요성이 다시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제 데이터는 AI 시대의 전략이 된 것입니다. 결국 이 데이터는 전략은 데이터 표준화와 모델 현행화에서 시작됩니다. 기업과 고객이 데이터 거부를 도입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이 다양합니다. 데이터 품질과 신뢰성을 높이고 비즈니스 인사이트를 강화하며 법 규제 준수와 보안을 지키고 비용을 절감하는 것, 그리고 데이터의 사일로를 해소하는 것. 다양해 보이지만 핵심을 보면 모두 AI 활용 시너지를 극대화하기 위한 기반 마련입니다. 결국에는 AI가 더 똑똑하게, 더 정확하게, 더 빠르게 일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만드는 과정입니다. 우리가 AI로 가업을 성공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질문을 잘하는 것만은 부족합니다. 물론 질문의 품질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AI가 고품질의 컨텍스트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 되었습니다. 데이터의 표준화는 AI가 일관되고 신뢰할 수 있는 컨텍스트를 참고할 수 있도록 하는 필수 과정입니다. 그리고 이 표준화를 기반으로 현행화된 모델은 AI가 우리의 비즈니스 구조와 맥락을 정확히 이해하고 더욱 정밀한 답변을 생성하는 데 직접 기여합니다. 결국 데이터와 표준화와 모델 현황은 AI가 우리가 원하는 정확한 답변을 생성할 수 있도록 고품질 컨텍스트를 제공하면서 AI 활용 시너지를 극대화하는 핵심 기반이 된 것입니다. 본격적으로 AIS 시대의 데이터 표준화와 모델 현황을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지금까지 우리는 이 작업들의 전문가가 어떻게 수행하는지 깊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지루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의 접근 방식을 이해하면 왜 지금 우리가 새로운 방식의 도구를 고민해야 하는지 훨씬 명확해집니다. 특히 기존 방식을 제대로 이해하고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을 찾게 된다면 오늘 말씀드릴 AI 기반 접근법의 가치와 필요성이 훨씬 설득력 있게 다가올 것입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데이터 표준화와 모델 현황화의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현재까지의 데이터 표준화와 모델 현황화는 보시는 바와 같이 복잡하고 어려운 많은 단계를 순차적으로 진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전문가, 즉 데이터 컨설턴트에 의존하여 수행되었습니다. 그럼 데이터 컨설턴트가 수행해왔던 프로세스를 한번 심도 있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스텝은 표준화 대상 범위 선정과 데이터 표준 정의서 작성입니다.
우선 어떤 시스템에 표준화할지, 그리고 인터페이스나 상용 솔루션을 포함할지의 여부를 결정합니다. 이 과정에서 표준화의 적용 범위와 대상 시스템을 명확히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표준화 작업 목표 정확도를 설정합니다. 목표 수준이 명확해야 표준화 품질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표준화를 진행하는 동안 기준을 검토하고 의사결정을 낼 수 있는 협의체를 구성합니다. 이는 표준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이슈를 빠르고 일관되게 해결하기 위함입니다. 그 다음으로 데이터 표준 정의서를 수립하기 위해 데이터 표준 가이드를 작성합니다. 이 가이드에는 표준화의 방향성과 원칙이 정의되어 이후 모든 표준화 활동이 기준이 됩니다. 표준화 대상 선정이 완료되었으면 대상으로 선정된 시스템으로부터 DB 카탈로그 수집 및 프로파일링을 수행하여 컬럼 데이터에 대한 통계 정보를 수집하고 리버스 데이터 모델 작업을 수행하게 됩니다. 추가적으로 테이블 컬럼 정의서, BNS 용어 문서가 존재한다면 그 부분을 수집하게 되고요. 그리고 효율적으로 표준화를 수행하기 위해 수집된 컨텐츠와 표준화 작업 공간 및 결과 공간으로 구성된 표준화 작업 환경을 구축합니다. 자, 이제 선행 작업이 모두 완료되었으면 이제 본격적으로 표준 사전 구축을 위한 표준 단어 분석 작업을 시작합니다. 먼저 기존 데이터 모델이나 테이블, 컬럼 정의서에서 취합된 대상들을 정리하여 모델 용어를 도출한 뒤 형태서 분석을 수행해서 단어 단위로 분할합니다. 여기서 형태서 분석이란 문장을 구성하는 가장 작은 의미의 단위로 형태소를 식별하고 분리하는 작업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서비스 계약 번호이라는 속성은 서비스와 계약 번호라는 세 개의 형태소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눈 단어들은 표준화 과정에서 재사용되거나 다른 단어와의 관계를 분석하는 기초 자료가 됩니다. 형태소 분석이 끝나면 이 단어들을 대상으로 동의어, 신규 단어, 분류어 후보를 정의합니다. 앞에 단어 분석 단계에서 도출된 동의어 후보들을 기반으로 이제 용어 구성을 검토하고 분류어를 구체화합니다. 예를 들어 합계, 총, 총계처럼 같은 의미의 동의어들은 하나의 표준 용어로 통일해야 합니다. 이렇게 해야 데이터 모델과 보고서에서 같은 의미의 용어가 제각각 사용되는 혼란을 막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표준화를 진행하다 보면 어떤 단어를 표준으로 삼고 어떤 것을 비표준으로 둘지 결정하는 과정이 매우 어렵고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한글 명칭, 컬럼명, 데이터 타입, 프로파일 정보까지 여러 방면으로 용어를 꼼꼼히 확인해 동의어를 분류하고 처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작업은 표준 품질을 높이는 핵심 과정이기 때문에 절대로 대충 넘어갈 수 없습니다. 또 용어를 구성하는 단어들의 순서를 정렬해 동일한 의미를 가진 용어는 하나로 통합합니다. 그리고 분류어가 모호한 용어에 대해서는 데이터의 유형이나 값의 범위를 명확히 표현할 수 있도록 분류를 부착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판매 상품이라는 용어는 분류어가 없어 의미가 모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컬럼값과 실제 비즈니스 맥락을 확인하여 의미가 분명해지도록 분류어를 붙입니다. 이렇게 붙여진 분류어는 주 속성 분류어로 정의되어 관리됩니다. 분류어가 부착이 완료된 용어들에 대해서는 데이터의 타입, 길이, 프로파일링 정보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도메인 분석 작업을 수행하게 됩니다. 이 과정을 통해 해당 도메인을 통합할 것인지 아니면 세분화하여 별도로 정의할 것인지 혹은 신규 도메인을 필요한지 실제 데이터를 근거로 결정하게 됩니다. 또한 이렇게 정의된 표준이 여러 DBMS 환경에 적용되어야 한다면 각 DBMS의 물리적 데이터 타입 차이도 반드시 고려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오라클과 포스트그레SQL, MySQL 같은 도메인을 공유하더라도 데이터 타입 지원 범위와 같이 길이 제약이 다르기 때문에 이를 반영하지 않으면 실제 운영 과정에서 오류나 브리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도메인 분석 단계는 단순히 데이터 형식만 맞추는 작업이 아니라 다양한 시스템에서 일괄되게 활용 가능한 표준을 확립하는 중요한 과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음 단계는 코드 컬럼 분석입니다. 먼저 대상 중에서 코드 속성을 가진 컬럼들을 식별합니다. 그리고 해당 컬럼의 코드 값들을 수집하여
이것이 전사적으로 통합해서 관리해야 하는 코드인지, 아니면 업무별 개별 코드로 유지해서 하는 유형을 분류해야 됩니다. 이 이후에는 유사한 의미를 가진 코드들은 통합하고, 하나의 코드에 여러 의미가 섞여 있는 복합 코드들은 분리하는 작업을 수행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코드 체계를 단순화하고 일관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코드가 정리되어 있지 않으면 같은 데이터를 두고도 보는 사람마다 다른 의미로 해석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코드 분석은 단순히 값만 정의하는 것이 아니라 데이터 활용과 분석의 정확성을 결정짓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이제 단어, 용어, 도메인, 코드까지 각각의 표준화 과정을 거쳤습니다. 이제 이 결과들을 종합하여 데이터 표준 사전 후보를 도출하는 단계로 넘어갑니다. 이 단계에서 중요한 점은 각 요소가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즉 어떤 요소가 변경되면 나머지 항목도 반드시 영향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변경 연관도를 명확히 검토하고 전체 표준 요소 간의 상호 정합성과 완전성을 확보하면서 작업을 진행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세 가지 원칙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명확성, 일관성, 정합성. 이 세 가지 원칙을 도출해서 지켜야 제대로 된 값을 도출할 수 있습니다. 이제 확정된 표준 항목들에 대해서 상세 정보를 정의하고 최종 메타 관리 시스템에 적용해야 합니다. 단어는 한글 단어명, 영문명, 영어 약어명, 설명 등을 정의하고, 도메인은 도메인 그룹, 도메인, 한글명, 설명을 정의하고, 용어는 단어와 도메인을 이용해 한글명, 물리명, 도메인 매핑, 설명 등을 정의하고 메타 관리 시스템에 등록하게 되면 표준 사전 구축은 완료됩니다. 데이터 표준 사전이 있으면 가장 큰 장점은 데이터를 바라보는 공통 언어를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부서마다 다르게 쓰이는 용어들이 하나로 통합되니까 업무 담당자와 IT 담당자 간의 의사소통이 훨씬 원활해집니다. 또 동일한 의미의 값이 항상 동일한 용어로 표현되기 때문에 데이터의 품질과 신뢰성이 높아지고 결과적으로 분석이나 보고서도 일관성 있게 나옵니다. 게다가 새로운 시스템을 개발하거나 기존 시스템을 확장할 때 이미 표준 사전에 정의된 용어와 구조를 재사용할 수 있어서 개발 속도도 빨라지고 관리 비용도 크게 줄어듭니다. 마지막으로 요즘 중요한 포인트는 AI인데요. 표준 사전에 있으면 AI가 데이터를 해석할 때 명확한 컨텍스트를 참고할 수 있어서 성능과 정확도가 훨씬 올라갑니다. 표준 사전을 구축하는 과정만 하더라도 각 표준 요소들이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고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하는 복잡하고 까다로운 작업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어렵게 구축된 표준 사전은 이후 모든 데이터의 기반이 됩니다. 이제 이 표준화를 기반으로 실제 데이터베이스와 모델을 일치시키는 모델 현행화 단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모델 현행화는 최초 시스템이 구축 이후 새로운 요구사항이 발생했을 때 데이터 모델은 변경하지 않고 DBMS만 직접 수정하면서 모델 간 DBMS 간의 불일치가 생기는 경우에 수행하는 작업을 말합니다. 즉 현재 운영 중인 실제 데이터베이스 상태를 반영한 모델을 다시 재현하고 여기에 표준 사전을 적용하여 주제 영역별로 체계적인 데이터 모델을 작성하고 관리하는 것이 모델 현행화의 핵심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 설계된 모델과 운영 DB 간의 갭 차이를 해소하고 표준에 맞춘 일관된 데이터 구조를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주제 영역은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기업이 다루는 데이터를 가장 상위 수준의 큰 덩어리로 묶은 집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성격이 유사한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그룹화해서 관리하는 것이죠. 이렇게 주제 영역을 정의하면 기업은 데이터를 일관된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고 시스템 간의 중복된 데이터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또 기업 전체의 정보체계 구조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관리하기가 훨씬 더 수월해집니다. 결국 주제 영역은 데이터 거버넌스의 기본 단위이자 기업 데이터 관리의 지도 역할을 한다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주제 영역은 어떤 기준으로 분류하는지 보겠습니다. 첫째, 데이터 관점입니다. 업무를 발생시키는 주체, 대상, 행위 등 데이터를 생성하고 활용하는 유형을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예를 들어 고객, 상품, 계약처럼 실제 비즈니스 중심이 되는 데이터 유형에 따라 나누는 것이죠. 둘째, 업무 요건 변화에 대한 유연성을 고려합니다. 업무 요건이 바꾸더라도 데이터 구조 변경을 최소화하기 위해 동일한 성격을 가진 데이터는 하나의 영역으로 통합합니다. 이렇게 하면 새로운 요구사항이 발생하더라도 기존 데이터 모델은 크게 흔들리지 않고 대응할 수 있습니다. 셋째, 주제 영역 간의 균형 유지입니다. 특정 영역은 너무 세분화되어 있고 다른 영역은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되어 있으면 관리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영역별로 범위와 깊이가 균형을 이루도록 정의해야 기업 전반의 데이터 구조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구조 현행화의 작업은 먼저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ERD나 테이블 정의서를 기반으로 시작합니다. 여기에 앵코어의 DA샵 툴을 활용해서 리버스 모델링을 수행하게 되는데요. 이 과정을 통해 데이터베이스에서 실제 존재하는 테이블과 컬럼을 분석하고 DA샵 기능을 이용해 관계를 찾고 엔티티를 배치할 수 있습니다. 이후 관계 구조 속에서 핵심 엔티티를 선별하고 이를 중심으로 데이터 모델을 재정의하며 데이터 구조를 최신 상태로 현행하는 작업을 진행합니다. 이렇게 하면 설계문서와 실제 오는 DB 사이의 불일치를 해소하고 기업이 신뢰할 수 있는 일관된 데이터 구조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구조 현행안을 수행하고 나면 여기에 사용자 인터뷰 결과를 반영하여 보다 완성도 높은 모델 현행화 작업을 진행합니다. 이후에는 실제 데이터 활용 현황을 기준으로 미사용 데이터나 중복 테일을 정리, 제거합니다. 이렇게 정리된 모델의 표준 용어를 적용하고 엔티티 간의 관계를 정의하여 모델을 한 단계 더 상세화합니다. 이렇게 정제되고 현행화된 모델을 최종적으로 목표 시스템의 기준 모델로 확정하게 됩니다. 이 과정을 통해 기업은 표준화된 데이터 구조와 신뢰성 있는 모델을 기반으로 안정적인 시스템 개발과 운영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AIS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 반드시 수행해야 하는 데이터 표준화와 모델 현행화의 기존에는 수많은 단계와 하나하나 거쳐야 하는 상당한 복잡한 프로세스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앵커는 고민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복잡한 절차는 단순화하면서도 표준화와 모델 현행화의 품질을 결코 떨어뜨리지 않을 수 있을까? 그 고민에 결국 오늘 소개시켜 드릴 메타샵 AI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즉 AI의 도움을 받고 작업을 하는 겁니다. 메타샵 AI는 앵커와의 데이터 표준화와 모델 현행화의 방법론을 AI 워크플로우로 구현해 AI 기반 데이터 거버넌스 자동화 솔루션입니다. 기업이 AI를 제대로 활용하려면 무엇보다 AI의 올바른 컨텍스트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의 표준화와 모델 현행화는 거의 전적으로 데이터 컨설턴트의 수작업에 의존해 왔습니다. 물론 이 방식은 품질을 보장할 수 있지만 많은 시간과 리소스적인 측면에서 분명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앵커와는 메타샵 AI로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메타샵 AI는 데이터 전문 기업인 앵커와가 다년간 축적해온 데이터 표준화와 모델 현행화 방법론을 AI 기반 자동화 워크플로우로 구현한 솔루션입니다. 특히 표준화와 현행화 전체 프로세스 중 휴먼 리소스가 많이 투입되었지만 AI로 효율을 낼 수 있는 약 20여 개의 단계를 선정하여 워크플로우로 자동화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AI는 반복적이고 규칙 기반의 작업을 담당하게 되고 사람은 검증과 품질 고도화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데이터 품질을 유지하면서도 시간과 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습니다. 즉 AI와 사람이 각각의 강점을 살려 현명할 수 있도록 설계된 전략이 바로 메타샵 AI입니다. 메타샵 AI는 대상 DB, 업무 문서, 소스 코드 등 다양한 정보를 수집한 뒤 데이터 프로파일링과 레그 검색 기술을 활용하여
보다 업무 친화적인 표준 사전을 자동으로 구축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표준 사전을 기반으로 모델 현행화 작업을 수행하고 최종적으로 메타 관리 시스템에 적지 않은 과정까지 모두 AI 기반으로 자동화된 솔루션입니다. 다시 말해 앞에서 제가 차례대로 설명드렸던 복잡한 표준화 현행화 단계들을 메타샵 AI는 AI 워크플로우로 구현하여 자동으로 수행할 수 있습니다. 덕분에 반복적이고 많은 시간이 소요되던 작업을 빠르고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고 사람은 그 결과에 대한 품질 검증과 의사결정 등 더욱 가치 있는 일에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제 메타샵 AI의 구성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크게 세 가지 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솔루션 UI입니다. 사용자가 표준화와 모델 현행화의 결과를 손쉽게 조회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웹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둘째, 리파지 툴입니다. 여기에는 표준 사전과 모델 현행화의 결과가 같이 저장됩니다. 데이터의 일관성과 품질을 유지하는 핵심 저장소라고 보시면 됩니다. 셋째, 표준화와 모델 현행화를 자동으로 구축할 수 있도록 AI 워크플로우가 정의되어 있는 AI 파워드 팩입니다. AI 파워드 팩은 엔코어가 만든 AI 에이전트 워크플로우의 플랫폼으로 AI 기반 워크플로우를 손쉽게 생성하고 배포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표준 사전과 모델을 메타 관리 시스템에 직접 조회하고 등록할 수 있도록 연계되어 있어 기존의 데이터 거버넌스 체계와 자연스럽게 통합됩니다. 이처럼 메타샵 AI는 전문가의 의존에 단계별로 복잡하게 표준화와 모델 현행화를 수행했던 방식을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고 몇 번의 클릭만으로 표준 사전을 구축하고 모델을 현행화한 뒤 메타 시스템에 등록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는 AI 기반 솔루션입니다. 첫 번째로 소개드리는 워크플로우는 테이블명과 컬럼명의 한글화입니다. 표준화 프로젝트를 수행할 때 가장 먼저 하는 일 중에 하나가 DB 카탈로그 정보를 수집하고 테이블 정의서를 참조해서 테이블명과 컬럼명을 한글화하는 작업입니다. 한글화하는 작업인데요. 이 한글화하는 작업은 이후에 만들어질 수 있는 표준 용어 체계의 기반이 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과정입니다. 메타샵 AI에서 이 과정을 자동화했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스텝 2와 스텝 3, 즉 표준 단어 분석과 표준 용어 분석 단계를 워크플로우로 구현해서 사람이 하나하나 번역하고 정리하던 작업을 AI가 빠르고 정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덕분에 프로젝트 초반에 큰 부담이었던 한글화 반복 작업이 줄어들게 되어 표준화의 속도와 일관성을 향상시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테이블명 한글화 워크플로우를 조금 더 자세히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업무 문서와 배서 문서를 팩트라이징하고 그 결과를 레거 방식으로 검색합니다. 이렇게 하면 업무 문서에서 파악한 한글화 정보와 DB 카탈로그 기반의 한글화 정보, 베이스 사전 정보를 함께 정리할 수 있습니다. 세 가지의 출처에서 정리된 정보를 종합하여 비즈니스 도메인에 적합한 엔티티명을 도출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도출된 엔티티명은 프로파일링 정보와 DB 카탈로그 정보를 참고해 해당 엔티티 분류를 부착하게 됩니다. 이번에는 컬럼명 한글화 워크플로우를 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테이블명 한글화와 유사하게 되며 먼저 업무 문서와 베이스 문서를 팩트라이징하고 그 결과를 레거 방식으로 검색합니다. 이렇게 하면 업무 문서에서 확인한 한글화 정보, DB 카탈로그 기반의 한글화 정보, 그리고 베이스 사전까지 모두 함께 정리할 수 있습니다. 세 가지의 출처에서 정리된 정보를 종합하여 비즈니스 도메인에 적합한 속성명을 도출합니다. 마지막으로 도출된 속성명은 프로파일링 정보와 DB 카탈로그 정보를 참고해 관리 대상의 데이터의 성격을 표현할 수 있는 속성 분류에 부착하게 됩니다. 이처럼 워크플로우를 구현하게 되면 단순히 테이블명, 컬럼명을 번역하는 수준을 넘어 실제 비즈니스 맥락을 반영한 의미 있는 속성명 체계를 자동으로 구축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표준화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작업 중 하나가 바로 비표준 정의입니다. 실제 현장에서는 동의어, 금칙어,
잘못된 명칭들을 일일이 찾아내고 관리해야 하는데 이 과정이 상당히 까다롭고 손이 많이 갑니다. 메타샵 AI에서는 이 과정을 보시는 바와 같이 같은 워크플로우로 자동화했습니다. 후보 단어 사전을 팩토라이징하고 단어명과 단어 설명 각각을 의미 유사도로 검색을 수행하면서 비표준 단어를 자동으로 식별하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사람이 직접 모든 케이스를 검토하던 반복적인 작업을 AI가 대신 해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메타샵 AI는 지금까지 소개해드렸던 AI 워크플로우를 사용하며 표준 적용을 자동화함으로써 구축 비용을 절감하고 운용 효율성을 극대화합니다. 실제로 리소스 절감 효과를 보수적으로 접근해도 약 40% 정도의 수준에 달합니다. 또한 메타샵 AI는 용어의 일관성을 확보해 데이터 품질과 신뢰도를 높여줍니다. 이 덕분에 AI가 데이터를 해석하고 활용할 때 더욱 정확한 컨텍스트를 바탕으로 적용할 수 있어 AI 활용 시너지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메타샵 AI는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함으로써 기업이 보유한 데이터 자산의 활용도를 한층 높여줍니다. 단순한 데이터 보관이 아니라 비즈니스 가치 창출을 위한 전략적 자산화가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이제 메타샵 AI를 실제 적용한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례를 제공해 준 것은 이미 앵커화를 통해 주요 시스템에 대한 데이터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였고 굉장히 안정적으로 활용하고 있던 고객사입니다. 거버넌스 구축을 하고 나서 데이터 활용 만족도가 높아지면서 이제는 이 체계를 전사적으로 확산하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수많은 시스템에 대한 표준화와 모델 현행화를 하나하나 수행하고자 하니 시간과 비용에 대한 부담이 컸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에게 메타샵 AI를 활용할 수 있는 샘플 데이터를 보내주셨고 저희가 이를 기반으로 자동화된 표준화 현행화 계열을 보여드렸습니다. 결과적으로 고객사는 예상보다 훨씬 빠르고 정확한 결과를 도출된 것을 확인했고 메타샵 AI의 효율성과 품질에 대해서 매우 만족해 하셨습니다. 아마 이 사례는 메타샵 AI가 기존 고객에게도 또는 새로운 고객에게도 표준화와 모델 행화를 빠르게 효율적으로 확산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음을 잘 보여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보시면 테이블은 11개가 있고요. 여기 엔터테인먼트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 테이블에 해당되는 컬럼 191개가 있습니다. 단지 컬럼명만 되어 있죠. 여기에 업무 설명, 오디오별로 트림을 설정하고 트림별 기본 선택 옵션을 세팅하여 판매 스타일 구성한 업무라는 이 내용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 내용 기반으로 테이블에 해당되는 엔티티 정의, 여기에 해당되는 속성에 대한 표준 용어, 표준 단어, 표준 도메인을 어떻게 만드는지 클릭 몇 번만으로 자동으로 거버넌스 결과를 넣을 수 있습니다. 수행 전에 받았던 모델의 에이지 리버스 정보인데요. 이 정보를 기반으로 여기 보시면 버튼 몇 번만으로 실제 메타샵 AI의 논리 모델에 대한 결과입니다. 이 논리 모델 기반으로 의한 물리 모델 기반이고요. 메타샵 AI는 최소한의 정보만으로 모델을 자동화하고 현행할 수 있습니다. 엔티티 분류를 정의하고 집합적 규칙, 기능적 규칙, 데이터 발생 규칙의 세 가지 기준을 바탕으로 설명을 생성합니다. 다음 장에 보시면 아까 본 엔티티에 대한 영문만 있었지만 그 업무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자동으로 이렇게 엔티티 설명을 도출합니다. 총 11개 테이블에 대한 엔티티 정의입니다. 집합적 정의, 기능적 정의, 데이터 발생 규칙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메타샵 AI는 최소한의 정보만으로 표준 사전을 구축하는데요. 이 표준 사전을 구축할 때는 한글명, 영문명, 영어 양문명, 설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까 191개 컬럼을 자기가 만든 표준 사전의 결과는 다음 장과 같습니다. 총 67개의 단어가 추출되었고요. 이 자동으로 이 표준 단어가 완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최소한의 정보로 도메인 사전을 자동으로 구축하는 거죠. 다음 장을 보시면, 네, 아까 191개 클럽에 대해서 해당되는 도메인, 표준 도메인이 34개가 도출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실제 사용되는 속성, 즉 표준 용어 75개에 대한 정의가 보시는 화면처럼 구성되었습니다. 예, 즉 11개 테이블과 191개 테이블을 우리가 업무 설명만 주더라도 자동적으로 표준 단어, 표준 도메인, 표준 용어가 자동으로 도출됩니다. 이거는 기존에 컨설턴트가 작업한 20개의 작업을 AI 워크플로우로 자동으로 구현했기 때문에 이 작업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엔터프라이즈 AIS를 위해서는 데이터 거버넌스가 준비되어 있어야 되고요. 그 데이터 거버넌스는 자산이 아니라 우리의 전략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즉, AI 시대에 다양한 AI 에이전트가 있지만 그 AI 에이전트가 제대로 된 데이터를 이해하려면 기존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레거시 시스템의 데이터가 정확하게 현행화되어 있고 메타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 작업이 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가 향후에 AI 시대에 제대로 된 데이터를 제공할 수가 없습니다. 즉,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레거시 데이터의 데이터 현행화가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고 품질이 보장되어 있어야 우리가 하고자 하는 AI 시대를 앞서갈 수 있습니다. 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